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이제 겨우 인생의 여유라는 걸 누리며 살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제 나이가 아주 긴 인생을 말하기엔 부족합니다만 저도 살아오면서 갖은 풍파를 다 겪은 사람 중 하나인데요. 30대 초반에 남편 잘못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이제와 누구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정말 그 인간을 생각하면 이가 득득 갈릴 정도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지 결혼하면서부터 힘들다고 일을 관두더니 아예 집안 살림부터 생활비, 아이들 교육까지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결혼 초반부터 변한 남편을 두고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그래도 아이한테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아빠란 존재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티고 버텼는데 그것도 한계가 온 게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예전부터 엄마가 입버릇처럼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남자한테 너무 돈 하지 마. 그럼 보고만 있어? 너무 그러면 집 와서도 변함이 없어. 자꾸 그러면 남자들은 밖으로 돌기 시작한다. 내 집이 편해야지.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이 아닌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자고. 자본도 하나 없는 사람이 자꾸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겉멋만 잔뜩 든 걸 보고도 의욕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구상한다는 핑계로 온 데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결국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일 하나가 여보,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은데 어디야? 지금 밖인데 나 바쁜데. 잠깐도 못 들려? 나 혼자 병원 가면 너무 늦어. 다 아프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안 죽어. 아직 너무 어린애잖아. 일단 병원 가봐.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 그런데 그날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애는 얼굴이 벌개져서 곧 죽을 듯이 울기 시작하는데 전 처대라서 더 겁도 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병원에 뛰어가 겨우 진정시키긴 했는데 사람 머리가 하얗게 되니 평소에는 병원 위치도 잘 알고 있던 걸 그날은 당황해서 몇 바퀴를 돌고 돌아서 갔는지 모릅니다. 좁은 동네에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거든요.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진하게 난 여자 향수 냄새도 알고 있었고 모텔에서나 쓸 법한 거를 챙겨올 때마다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설마 아니겠지. 사업한다고 만나는 사람이라서 그럴 거야 하면서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날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 상간녀가 제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들어오세요. 이런 데 살았구나.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봐요. 얼마나 좋은 데 사시길래 남 사는 거 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결혼 전부터 쭉 살았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누가 보면 제가 이 여자를 찾아온 줄 알겠더라고요. 바람난 여자가 이렇게나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돈이 참 무섭단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입고 온 옷부터 차, 가방. 저는 애한테 과자 하나도 원하는 만큼 못 사주는데 엄두도 못 낼 가방까지 들고 와서 절 제압하는 걸 보며 처음으로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선 누가 봐도 제가 우위에 서서 당당해도 될 위치인데 남편 사업 도와준다는 여자라 바람이 난 것도 당당할 정도니. 네, 알고 있었어요. 일하는 파트너기도 하고 또 깊은 관계기도 하죠. 참 당당하네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 없으면 이 집에서 지금 못 살아요. 그 인간이 나한테 돈 갖다 준 적 없어요. 제가 벌어요. 집 담보로 투자했던 것도 모르시구나. 이 집을요? 제가 살려줬거든요. 거리에 나 함께 생겼다고 해서. 아직 애도 어리다는데 그게 너무 짠해서 도와줬어요. 저한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누군 죽는다고 하도 애원해서. 이 인간이 말도 없이. 암튼 우리 두 사람 같이 더 큰 사업을 준비해보려고요.
그 얘기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남자 그만하고 놓아주는 건 어때요? 그건 제가 결정해요. 남의 집안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휴, 이거 한번 보세요, 아줌마. 그 사람이 준 편지거든요. 사랑하는 내 사람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읽고 나니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편지를 제가 남편 주머니에서 발견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 여자가 직접 들고 와 보여주니 손은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아무 내색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둘이 살아. 그렇게 좋으면 살라고. 나도 그놈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데려가 주면 고맙지. 그래요? 그럼 짐 싸서 갈게요. 마지막까지 남편이 하는 짓은 비겁하고 치졸했습니다. 제 앞에 와서 직접 그 말을 못할 것 같으니 상간녀를 보내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모양이더군요. 어디선가 이 꼴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건 세월이 아무리 가도 제 안에서 절대 치유할 수 없는 거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접 와서 이혼하자고 해도 될 일을 남편이란 인간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 길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의 무게라는 게 저에게 온통 쏠려서 모든 짐을 이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져 하루는 고아원 앞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보내줘야 할까 망설이다 집에 온 적도 있었죠. 악착같이 사는 게 얼마 안 가서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때 제가 고작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친정 식구들에겐 말 한마디 못하고 버텼으니 오죽했겠어요. 지금도 무슨 정신으로 그 순간을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 먹여 살리기 위해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군데씩 일을 나가기도 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안 받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땐 남들 다 갖고 있는 신발 하나만 없어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커와서 아니까 아이에게 그런 걸 절대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일찍 철이 들어서 뭐라도 하나 갖고 싶단 말을 안 하고 잘 커졌죠. 알아서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솔직히 한때는 그런 인간하고 낳은 애라서 잠깐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남편 발 모양하고 똑 닮은 애를 보면서 문득 화가 치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키워놓고 보니 우리 아들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의젓하고 제 상처까지도 다 이해해주는 속 깊은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낳으려고 살았었나 보다. 지난 시간이 다 아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그쯤 다시 만나게 된 동창 친구가 있었어요. 씩씩하고 성격이 좋았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한번 갔다 왔어. 지금 혼자다. 나도 그래.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아이는 있어? 벌써 다 커서 고등학생이야. 부럽다. 나는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해서 혼자야. 지금 생각하니 애 하나는 낳고 헤어질 걸 하는 후회가 드네. 애들 키우고 그런 맛으로 살아야 할 때잖아. 우리가. 이제 나도 재미 다 끝나버렸어. 번호 하나 줘. 우리 종종 만나자. 혼자 된 사람끼리. 그렇게 일이 끝나고 한 번씩 저녁을 먹거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오더니 저에게 엄마, 형우 삼촌하고 같이 살아.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왜 신경 쓰여? 만나지 말까? 아니, 사실은 삼촌이 나 유학 알아봐 준다는데 돈도 다 자기가 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따지고 보면 삼촌 엄마 친구잖아.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염치로 돈을 받아.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봤어. 언제 너한테 따로 그런 말을 했어? 묻고 싶었어. 날 도와주고 싶은 건지 엄마 때문인 건지. 삼촌이 엄마한테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한테도 자기 아들처럼 잘하려고도 하고 엄마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냥 친구야, 친구. 그냥 친구인 사람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줘? 진심으로 난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형우 삼촌하고 만나본다고 하면 마음 놓고 유학도 가고 싶어. 너 유학 가고 싶다는 말 왜 안 했어? 부담 줄까봐. 엄마가 어떻게 벌어서 나 키웠는지도 다 아는데 유학까지 가겠다고 하면 내가 바보지. 그보다도 엄마 혼자인 게 계속 신경 쓰인단 말이야. 앞으로도 쭉 엄마가 혼자 살면 나도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임마. 엄마는 여태 혼자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건 없잖아.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삼촌으로 아들에게도 참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형우가 돌려서 저에게 진심을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평생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에게 아빠 노릇까지 해주는 걸 보면서 잠깐은 저도 남편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며 행복해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형우와 만나 서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고 못 사는 사랑하자는 거 아니야. 알지? 친구처럼 편하게 같이 늙어가자고. 나는 지윤이도 내 아들 같고 마음에 들어. 그 녀석 속 깊고 좋아. 너도 그렇고. 두 사람 내 식구 같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같이 살 이유는 충분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걱정돼서 자기 꿈도 못 펼치는 게 아까워서 그래. 지훈이 보내고 우리 둘 재미나게 살자. 지금처럼. 그렇게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당시에 만났는데 점점 규모가 커가는 게 느껴졌죠. 남편도 농담처럼 저를 만나고 일이 슬슬 잘 풀린다면서 재혼하길 잘했다고 마누라 잘 얻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나니 부지까지 사서 공장 3개를 돌리며 납품을 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의 업체가 되었어요. 대표 직함까지 달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걸 보니 참 멋진 사람을 남편으로 얻었구나 싶었죠. 초반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사실 아들의 영향이 더 컸었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같이 편하게 살길 바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저 신경 쓰느라 자기 꿈도 접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 앞을 망치는 기분까지 들었죠. 결혼하고 보니 재밌고 다정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남편이 살아갈수록 더 좋아지더군요.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남편이 여보, 우리 이제 이사 준비해볼까 봐. 마당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게 평생 내 꿈인데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미 봐놓고 온 데가 있는 모양인데 눈치 백단이야. 아무튼 내가 누굴 속여. 사실 예전부터 봐왔던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 우리 어차피 이사갈 생각이었으니까. 당신이 좋다면 따라가야지. 마당도 있다니까 더 좋네. 회사에서 거리가 조금 멀긴 해. 40분은 더 걸리는데. 당신 저녁마다 술 약속도 많잖아. 이제 혼자 다닐 생각 말고 다른 대표들처럼 운전하는 사람 고용해서 다녀. 나는 이상하게 그 돈이 괜히 아깝더라고. 대리비 모아서 쓰나 한 사람 안정적으로 쓰나 내 생각엔 비슷할 것 같은데 밤에 일 마치고 운전까지 하고 오면 더 지쳐. 그런데 너무 아끼지 말고 당신 위해서도 쓸 땐 써. 알았지? 네, 마님 알겠습니다. 그 돈이면 유학 간 지은이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다면서 아까워하는 남편을 설득해 운전기사를 쓰기로 했죠. 늘 저나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서 자기 몸이 피곤한 일을 자꾸 견디는 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고용된 남편의 운전기사에 대해서 듣게 됐고 의외로 출근을 제가 나서서 보지 않으니 마주칠 일은 딱히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다가 말고 내일 반찬하고 김치 조금 싸줄 수 있어? 왜? 운전하는 분 혼자 산다는데 좀 안쓰럽더라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혼자야? 사연이 많더라고. 30대쯤 이혼하고 재혼할 여자가 사기꾼이었나 봐. 된통 걸려서 한 푼도 없이 거지꼴로 나왔대. 일용직으로 먹고 살면서 고생은 다 했더라고. 참 사연도 많네. 당신이라도 평소에 잘해줘.
종종 저녁이라도 챙겨 드시라고 보너스도 주곤 하는데, 우리 살던 동네에 살았던데 그쪽을 잘 알더라고. 나이도 비슷하면 오다 가다 봤을 수도 있겠다. 본가가 완전 당신 동네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그렇게 남편이 들고 온 한 장의 이력서에는 너무 익숙한 신혼집 주소와 시간이 흘러도 치가 떨리는 이름, 20년 전 상간녀를 데려와 절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둘이 잘 살 것처럼 놓아달라며 도망치던 그 인간이 운전기사나 하면서 살았더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 왜?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오며 가며 본 것 같기도 하다. 얼굴이 익숙해서.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이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 다시 옛 기억에 몸서리 쳐지는 기분도 들면서 현재 이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다는 묘한 복수심도 들었습니다. 곤두박질 친 전 남편의 현재 모습도 궁금해졌고요. 전 다음날 남편에게 기사 아저씨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해도 되지? 어디 갈 일 있어? 아니, 김치랑 반찬 조금 해서 드리려고. 맛있게 했을 때 가져가시면 좋잖아. 4시쯤 잠시 오시라고 해.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전해줘. 그렇게 가끔 악몽처럼 꿈에서나 만나는 전 남편에게 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부풀렸다거나 다시 잘 지내볼 생각 같은 건 손톱만큼도 없었지만 이 정도가 여유가 생긴 지금의 제가 베풀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싱숭생숭했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 다 내팽개치고 혼자 사는 삶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저녁에 찌개 끓는 냄새에 따뜻한 가죽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제 남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죠. 그렇게 4시가 되기만을 기다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고 계단을 올라서 그 인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모님 실례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신발을 벗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전 남편은 동그래진 눈을 뜨고서 뒷걸음을 치며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이 여기에 왜? 누구처럼 파출부로 일할까봐? 당신 고용한 사람이 내 남편이야. 여긴 내 집이고. 대표님이? 못 믿는 눈치네. 우리 남편이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딱하게 혼자 산다면서 반찬을 챙겨주고 싶다더라고요. 어쩌다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낼까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몇 가지 반찬 만들어놨는데 입에 잘 맞을까 모르겠네요. 별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절 보더니 그 인간은 되려 더 당황한 듯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굳어있더군요. 현관에 그대로 서 있는 전 남편은 대궐 같은 집을 보면서 잘 됐네. 그러니까 남편이 참 중요하더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난 당신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 도망치고 가버려서. 그땐 내가 미안하다. 이혼도 그렇게 치졸하게 여자 시켜서 잘하더니 잘 살지 겨우 이런 꼴로 참.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아원 앞에 가서 애 버리고 올까 생각한 적도 많아. 내가 지금 당신하고 계속 살았으면 운전기사 파출부로 남의 집 일이나 도우면서 살았을 텐데 당신 벗어나니까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겨우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 버리고 간 소감이 어때? 혼자 돼보니까 후회라는 게 조금은 들어?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왜 직접 말도 못해서 여자가 와서 짐 싸서 나갔잖아. 그때 당신이 쓴 편지 보고 내가 많이 놀랐는데 집엔 돈 한 푼 안 주고 애가 죽어가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던 그 인간이 사랑하는 내 사람? 같은 인간 맞나 싶더라. 그때 그 죽고 못 살던 여자랑은 잘 살아? 나도 사기당했어. 빨리 끝냈지. 안타깝네. 절절한 사랑이더니. 미안해 정말. 애는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그 입에서 우리 애 이름 꺼내지도 마. 그래. 무슨 자격으로 내주제. 잘은 아니더라도 멀쩡이는 살지. 이러려고 도망갔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정말. 저기 미안한데
나 운전 일은 계속하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 좀 할게. 하며 제 앞에 싹싹 비는 행동을 하는데 전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너무 간사하고 비열해 소리를 치며 인간 같지 않게 사는 버릇은 여전하네. 지금 계속 일하게 도와달란 소리가 나와? 언제 사람 될래?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돼서 내가 오늘 당신 부른 것도 일부러 당신 잘라버리려고 부른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보여주려고. 당신이 나랑 우리 애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나? 어딜 염치도 없이 그딴 부탁을 하고 있어? 아직도 인간이 덜 됐네, 덜 됐어. 나는 오늘 당장 우리 남편한테 얘기할 거고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는 이 반찬들 뿐이야. 지은 엄마, 제발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내가 대표님, 당신 남편 조용히 모시면서 일만 할게. 운전기사나 하는 내가 뭘 하겠어. 어? 한 번만 봐주라. 당신이 내 존재를 알게 된 이상 퍽이나 우리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일만 하겠다. 어떻게든 뒤에서 콩깍지 까면서 허튼 짓 할 텐데 내 말 이해 못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꺼지라고. 나도 20년 전 당신이 나랑 우리 애 버린 것처럼 당신 버리는 거야. 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전 남편 놈에게 나가라고 개차반으로 쫓아냈어요. 전 남편은 뻔뻔하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이러니 20년 전에도 처자식 다 갖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했고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하며 전 남편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잘했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것보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 남편은 전 남편을 기사일에서 해고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 놈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회사에 굳은 일이라도 남으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일자리 하나만 달라고 구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존심 다 굽혀가며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했다는데 저희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연락처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자꾸 대꾸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요. 남편도 전 남편같이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바람피고 도망간 사람은 상석에서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전 남편에게 품고 있던 분하고 억울했던 심정을 지금의 남편 덕에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응어리지며 살았던 체증이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여한이 없고 이대로만 쭉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유학 중인 아들과 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 우리 세 식구 건강하게 잘 살 날을 잘 꾸려나가며 아프지 말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마지막 남은 꿈입니다. 남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라도 풀고 나니 조금 시원해지네요.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며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